네, 안녕하세요. 이온난농원의 난장터 재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난장터에서 구매 안 하신 분들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각자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색난이고요, 하나는 착색난이고, 근데 착색난인데 또 하나는 약간 좀 까탈스러운 착색난이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먼저 저희가 그때 1번하고 2번은 아다스트라는 품종하고 그 다음에 맥케이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둘 다 아필름 또는 아나스문 또 파리시, 거의 성격들이 비슷한 종류들의 덴드로비움 종류입니다. 그 종류들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덴드로비움 중에서 아다스트라고 맥케이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재배법을. 먼저 덴드로비움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덴드로비움은 다시 설명드리면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피디님? 잘 붙어 있다. 잘 붙어 있다. 그리고 또 나무면 어떻게든 나무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에서 물이 많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렇다고 나무의 표면에 붙어 있는 물들이 있을 거죠, 비가 오면. 거기에 있는 물들도 먹긴 하지만 저장성과 또 건기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나무에서 살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카틸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난들 중에서는 가장 건조함에 잘 견디는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 품종인데, 아다스트라하고 저희가 지난번 했을 때 여기 아다스트라는 좀 키가 크죠. 아나스문 혈통이 많아서. 파리시 혈통이들하고는 키가 좀 작고, 물론 두 개 다 좀 커질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키우는 거는, 지금 제가 너무 말라 있어갖고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어요. 담가놨는데, 이 품종의 첫 번째 주의할 점, 건조함이 강하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요, 과습에 약하다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과습하면 안 좋죠. 그래서 재배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나무에 부작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 분으로 만든 데다가 심는 것도 괜찮고, 이런 토분에다가 넣는 것도 괜찮아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구입하신 거는 대부분은 제가 분갈이 그냥 플라스틱 분이냐 그냥 키우세요 하는데,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들은 아무래도 건조하게 쉽게 잘 마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분갈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제가 이 상태로 나갔는데, 이 상태로 키울 수는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서 물이 과습이 안 되도록 물을 한번 주고 충분히 마르는 걸 확인하고 줄 수 있도록 키워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계속 키울 거 아니니까, 특히 얘네들은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빼요. 그리고 수태 상태를 보니까 수태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대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수태가 바스러진다 그러면 당연히 다 털어야 되죠. 수태 수명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냄새가 난다, 썩었으니까 또 그거는 또 털어야 되고, 뿌리가 상했으면 뿌리 또한 자르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뿌리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이 양호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키울 때 키워서 일자로 계속 키우겠다, 그것도 멋있어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달리니까. 원래 인위적인 거긴 하지만, 그럴 때는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지주대가 있죠.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인위적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울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토분을 쓰는 게 좋겠죠.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다 수태만 더 채우면 돼요. 수태만 더 채워서 하되, 지금 일반 토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구멍을 좀 더 이렇게 뚫어줄 거예요. 근데 구멍을 뚫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전 뚫다가 맨날 깨트려요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을 뚫을 때 여기부터 이렇게 두들기면 당연히 깨지죠. 어디를 뜨면 요
홀 있죠? 홀에서 가장 가까운데. 물론 기계가 장비 있어서 깨끗하게 뚫으면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 대부분이. 그래서 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잘 뚫리죠. 네. 안에도 이렇게 뚫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사가셔갖고 사가서 꼭 저보고 구멍을 뚫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서 뚫다가 꼭 깨진다고. 그럼 속상하잖아요. 근데 구멍에서 가까운 쪽부터 조금씩 뚫어 나가면 이상이 없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수태는 이것도 지금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이걸 수입했을 때 보면 저희가 보통 들어오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순화를 시키고 이게 팔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 한 10% 정도가 죽었습니다. 두 달 전에 들어와서. 그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작업을 시켰는데 단단하게 심었던 애들은 문제가 안 생겼는데 헐렁하게 심었던 애들이 오히려 과습으로 물러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심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걸 받으셨을 때 딱 눌러보면 이 정도 단단함이라고 하는 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태를 잡아서 수태는 제가 물에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불려놓고 수태를 꺼내서 당연히 짜겠죠, 이렇게. 짜서 풀러서 그죠? 다시 좀 풀러서 얘를 덧대서 그죠? 덧대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심고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범할 거는 메케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 다 똑같고 이렇게 해서 넣는데 지금 나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래요. 본이 너무 작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 크기는요. 여기서 수태만 썩지 않고 이상이 없다면 뭐 10년, 20년 키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태가 더 많은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 네 군데의 틈이 보이죠? 이 부분 보이고 여기 보이고 그죠? 이렇게 보이면 제가 말았을 때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 제가 대볼게요. 이렇게 대고 덧대고 여기도 덧대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면 이런 친구들이 딸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름표 말고도. 이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름표를 분실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보내드리진 못하지만 외국에서도 특히 대만 쪽에서는 빛이 세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잊어먹었을 때 품종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었다고 문제 없습니다. 키우는 데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잡아서 불에다가 딱 넣어요. 넣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 너무 커서. 하지만 우겨서 넣어야죠. 그죠? 이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더 넣겠습니다. 정말 단단하죠? 그죠? 이렇게 단단해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틈새로 다 들어가요. 그 틈새를 보면 지금도 보면 여기 틈이 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더 눌러서 그 틈새가 메꿔질 수 있도록 넣고 그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있다고 요 사이를 수태로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안에 어느 정도 단단해갖고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어서 철사로 걸어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닥에서 어느 정도 활착할 때까지 그냥 키우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이 맥케이 같은 경우는 파리시 종류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많이 쓰러지진 않아요. 그리고 대가 좀 굵어요. 꽃이 달렸을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울 수 있는데, 지금 보는 이 아다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필름하고 아나스몬 혈통이 들어가서 이게 길어요. 그래서 얘가 심었을 때, 얘를 거리로 걸었을 때, 지금 요 높이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냐면 얘가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죠. 요 부분이 닿으면서 꺾여요. 죽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처 입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하면 이 각도보다는 약간 첫사 길이를 조정을 해서 물 줄 때는 당연히 꺼내서 물을 주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주진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각도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나무에 붙어 있다고 치면 보통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이진 않죠. 덴드론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붙이죠. 그러면은 중량을 밑으로 받아도 대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듯이 얘도 약간은 재배할 때 약간 기울여서 재배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예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긴 친구들, 아나스몬드, 아필름 이런 종류들은 좀 기울여서 키웠을 때 나중에 꺾이는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선택은 우리 난학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걸 또 나는 수태가 안 맞아. 그래서 바크를 하시는 분인데 바크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키울 때는 바크보다는 수태가 좀 작업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수태가 좋고, 요거에 이제 주의할 점은 빛이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7만 룩스까지 견딘다고 그래요. 7만 룩스면 지금 바깥에가 14만에 15만 정도 룩스 나와요. 그리고 실내, 그러니까 보통 실내가 아니라 우리가 반양지라고 하죠. 아파트 유리창에 들어오는 게 8만, 세면 뭐 10만도 나오지만 7만, 8만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직사광선 맞으면 타요.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잎이 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빛을 충분히 받는 게 좋은데, 너무 세면 난 빛 너무 많이 주고 싶어요 이러는데 세면 안 되죠. 우리가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어서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한계를 넘었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 아끼면 뭐 된다는 말 있죠? 네, 똥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똥 됩니다. 똥만 되는 게 아니라 탈이 나요. 우리가 광포화점이래요. 빛이 너무 세면 빛을 받아서 애들이 활동하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기공을 이렇게 살짝 열어요. 근데 광포화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닫아버려요. 아니면 탈수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래서 너무 빛이 세면 안 된다. 하지만 빛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비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가끔씩 비를 맞추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비를 맞춰서 바깥에 내놨는데 장마철에 계속 비가 오면 어떡하나요? 사실 야생에서는 상관없는데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키우다 보면 과습하다가 곰팡이에 의해서 연무병이라든지 탄저병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가 너무 계속해서 우기 때는 살짝 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꽃을 보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구매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매하니까 꽃도 없는 거 판매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도는 뭐냐면 꽃이 필 때쯤 가면 꽃이 아무리 잘 보내도 망가져요. 그리고 몽골의 상태로 가도 물론 당장 줄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갔을 때 그래도 환경 변화가 있어서 몽골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키우면 내년 봄 되면 안전하게 내 집에서 꽃을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키워서 본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꽃을 보는 조건은 아주 쉬워요. 덴드로비움이 최저 온도는 사람마다 틀려요. 생각하는 게 뭐 0도도 된다, 뭐 5도도 된다, 3도도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을 안 주고 아주 말랐을 때는 뭐 잠시 0도 떨어지고 5도 떨어지는 것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7도, 8도가 최저 적정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꽃을 피우는 저온은 15도까지만 떨어져도 꽃은 피울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가을에서 이제 여름이 지나서 충분히 새순이 계속 자라겠죠. 자라다가 이렇게 비리비리 자라다가 이제 단단해져요. 윤기가 반짝반짝 해지면서 이제 겨울로 들어서죠. 그러면서 이제 잎이 하나씩 이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 밤낮 온도 차가 최소 10도 정도 낮으면 꽃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실내에서 오냐오냐 계속 키우면 당연히 꽃은 볼 수 없죠. 그래서 덴드로비움은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이런 종류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고화가 많이 생겨요. 높을 꽃자, 싸가자에서, 그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싸게 tus다는 이런 고화가. 고화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거는 꽃이 피는 시기 때까지 생장점에서 꽃눈이 올라왔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촉으로 변하는 거죠.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줄기가 죽어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줄기가 이미 밑에가 끊겼다든지 썩어서 죽었을 때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늘어져서 키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럼 굉장히 더 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면서 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그냥 이런 모양이 싫어 그러면 요거를 요 정도 지금 뿌리 내렸을 때 있죠. 요 정도 내렸을 때 톡 따서 얘만 따서 수태로 해서 작은 데 심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다스트라하고 맥케이, 그래서 덴드로비움은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바보세라가 조금 독특한 품종이죠. 이런 친구가 바보세라 그렇고요. 카틀리아 중에서 S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디네마 이제 분들, 디네마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앙증맞은 여인 같은 거, 이런 것들 키우다 실패하신 분들 많아요. 어느 날 잘 크다 갑자기 녹아요. 근데 얘네들의 성격이 뭐냐면, 일단 바보세라라는 자체도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선선한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선선한 걸 계속 맞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고온기의 과습이에요. 얘는 물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물 주면 빨리 마르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도 이렇게 수태로 심었어요. 수태로 심고 밑에 바크를 깔았는데 통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아까 했던 이런 토분 있죠. 이건 좀 너무 크죠. 이것도 좀 작은 토분으로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도 좋은데 저라면 키울 때 이렇게 일단 뽑아볼게요. 그렇죠. 이 뿌리가 이제 이렇게 분주한 지 한 2달, 3달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수태를 반 정도 털고 나머지 있는 친구들을 좀 더 넓게 이렇게 펴요. 펴서 이거 굴피도 되고 나무만 괜찮아요.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 모양에다가 위치에다 이렇게 대고, 그죠? 이렇게 대놓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분 특히 이제 숯부작이나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사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거기다가 작품에다가 실 감아 놓으면 보기 흉하니까 이제 본드라는 걸 쓰는데 사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숯부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숯부작은 하지 마시고 나무나 돌 같은 경우도 구멍이 뚱뚱 떨어져 있는 현무암 있죠. 현무암 같은 건 써도 되는데 일반 돌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는 게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나 이렇게 하고 끈 있죠. 요새 다이소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면실도 괜찮고요. 가는 철사도 괜찮고 이런 낚싯줄도 괜찮아요. 낚싯줄도 짧게 팔아요. 낚싯줄을 잡고 감은 다음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해서 감은 다음에,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뒷면에 가서 잡고 낚싯줄은 묶은 거는요 언제 풀느냐면 얘네들이 활착해서 붙을 때가 돼요. 다 붙으면 그때 풀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끈 묶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묶는 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쓰는 게 이거를 많이 써요. 철사 같은 경우 녹이스라 갖고 농장 가정에서는 상관없는데 왜 가정에서는 여기에 물 안 묻게 하고 여기만 주면 되는데 농장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계속 주잖아요. 습이 높고 그래서 자꾸 녹슬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드릴은 뭐 거의 가정에 다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아이고 반대로 넣네요. 이쪽으로 해서 넣어서 무게가 무거운 거는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면 되는데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쪽에다가만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손으로 마음대로 아이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묶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리철사를 씁니다. 이게 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재 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걸면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바보세라는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물을 줬을 때 빨리 마르고 또 다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이쁘게. 꽃이 폈을 때도 요런 이렇게 꽃이 수십 송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살짝 늘어지듯이 피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이 친구는 추우면 안 돼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이 묻어서 추우면 바로 이 탈이 나요.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서 한 번에 후루루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 과습, 고온 다습하는 거 조심하시고 겨울에 추울 때 특히 물 주면 안 되고 온도는 10도씨 이상으로 키우고 빛은 방그는. 아까 덴드로비움하고는 틀려요. 덴드로비움은 뭐 7만 룩스에서 5만 룩스 강파점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호접란 정도 선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키다리움이나 테라리움 같은 데서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 마지막 여태까지 했던 건 우리가 착색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난을 동양난, 서양난 하는데 그건 없다 그랬죠. 그냥 착색난이냐 지색난이냐 단경성이냐 복경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제가 일부러 저희가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건 아주 깨끗한 잎으로 다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도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는 굉장히 잘 컸죠. 촉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안의 상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노란 잎이 졌죠. 이렇게 떡잎 진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노라면 심각한 거죠. 뿌리 상태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뽑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오래돼서 떡잎이 진 거예요. 띄고 떡잎 진 거 지고 그리고 이쪽에 갈변화돼 갖고 그죠? 뭐 갈반병, 뭐 입마름병 여러 가지인데 저도 정확하게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서. 근데 생기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과습이라든지. 그죠? 근데 잎끝만 이렇게 타죠. 이렇게 타는 거는 분가 지색난인 경우, 특히 동양난도 그렇고 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든가 아니면 화분가리가 뿌리가 꽉 차갖고요. 분갈이 할 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끝이 타는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 병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타고 들어왔는데 뒷면을 보면 갈반으로 들어오고 색이 더 진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까맣게 돼서 딱 선이 거져 있으면 멈춘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멈추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이 잎을 잎이 너무 많다면 굳이 과감하게 따져도 괜찮은데 잎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면 자르는 게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르면 어디까지 자르나요? 자를 때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아깝다고 바로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수술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녹슨 부분보다 월등히 멀리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멀리 나와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잘라주신 부분을 저희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데 이게 시중에서 식물 치료제 같은 게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상처에 났는데 바르는 것도 좋은데 그게 없으면 그냥 여기는 그냥 촌농이나 매니큐 같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살짝 칠해줘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걸 분갈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안에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 볼게요. 과연 뿌리 상태는 어떨까? 자, 어머 큰일 났네. 뿌리가
일반적인 호접란들은 일반 뿌리들은 이렇게 생겼죠, 색깔이. 보이시죠? 약간 하얗고 행장점이 있는 부분만 초록색이죠. 근데 호접란 썩은 뿌리 같이 다 썩어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지생란 중에서 파피오 받으셨다가 이 뭐야 뿌리 다 썩었네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요. 파피오는 지생란이기 때문에 뿌리가 구조가 조금 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뿌리 사이에 작은 솜털들이 있고 이게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러니까 이건 썩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썩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거를 생장점도 색이 좀 틀리죠. 초록색하고. 그래서 해서 일단 털어요. 자, 식재가 오래돼서. 근데 파피오는 사실은 부엽에서도 키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양란처럼 난석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부엽이라고 하면 산에 있는 거, 이게 푸석푸석해서 통기 잘 되는 그런 거 있죠. 낙엽 오래된 거. 키워요. 왜? 얘는 지생란이에요. 나무에 붙어서 하는 착색란하고 좀 틀려서 건조하게 키우면 안 돼요. 약간 습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동양란 분이 이렇게 짧은 거 봤어요? 피디님? 다 길죠. 네, 지생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고 또 분이 유약이 발라진 거 제가 쓰지 말라 그래요. 안쪽에 착색나는. 근데 이런 건 유약 발라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 습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다 보면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죽은 게 있어요. 말랑말랑해서. 요건 죽은 뿌리예요. 그거는 손으로 육안으로 봐서 모르면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돼요. 잡아서 충분히 다 털고요. 털고 내가 털고 이렇게 떨어지죠. 손으로 잡아서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잡고 털고 안쪽에 역시 바깥쪽에는 뿌리가 되게 건실하고 좋은데 오래 묵은 안쪽 뿌리들은 이렇게 썩어.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썩는 경우가 있죠. 요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서 보면서 만져보면 얘는 보세요. 딱딱한데 얘는 여기 부분 누르니까 퍽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죽은 뿌리죠. 그러면 싹 뽑으면 이렇게 남아있죠. 근데 저희가 수경 재배할 땐 얘를 살려주기 해요. 딱 봤을 때 얘는 아직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저희가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안에 충분히 보고 자, 더 있나 없나 보고 확실히 해서 이제 더 이상 뿌리가 죽은 게 없네 하면 심는데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요 정도 크기죠. 이것도 손가락 하나나 두 개 정도 크기 이렇게 하면 심으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왜? 어떻게 식재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물론 제가 잠시만요. 플라스틱 분보다는 유리분이 좀 큰 게 있는데 유리에다 심는 거 아니에요. 식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커야 돼요. 분은 이렇게 넣는데 여기다가 어떤 걸 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바크를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가는 바크하고 피트머스 같은 거 섞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태로만 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태로만 심었을 때 약간 마르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볼 아시죠? 하이드로볼이 난석보다는 조금 고급이에요. 쓰면은 난한테는 제가 볼 때 난석은 동양난에는 맞고요. 지생난에. 근데 착색난에는 아주 굵은 거 바닥에 깔아주는 건 좋은데 좀 물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이 하이드로볼 정도 쓰는 게 좋은데 하이드로볼도 지금 굵기가 요 정도 굵기 있죠. 요게 한 7, 8mm 정도 되고 요게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어느 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바크도 상관없고 제가 하이드로볼로 한번 쓰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심을 때 이렇게 높여서 하지 마시고요. 안으로 최대한 더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 이유를 나중에 아시고요. 이렇게 넣고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역시 하이드로볼이니까 사이사이 잘 들어가네요. 또 근데 하이드로볼이 좀 부족해서 제가 굵은 걸 좀 쓸게요. 원래대로 한다면 얘가 더 밑으로 들어가고 가는 게 위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나는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간 부분 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빈 공간들. 있죠. 그래서 정도. 근데 제가 아까 얘를 어떻게 심으라 그랬죠? 약간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얘를 들면서, 자, 이렇게 들면서 툭툭 치고, 살짝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사이가 살살 다 메꿔지죠. 그렇죠? 이게 유리만 아니면 저기 이게 툭툭툭툭 치면서 보통 심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공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죠? 이거를 손으로 코팅 같은 거 넣죠. 우리가 살짝 망가져도 돼요. 이렇게 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냥 버놓고 물이 다칠까봐 헐렁하게 놔둬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떠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심으면 꽉 차 있죠. 이렇게 물이 사이하고 이렇게 심는 겁니다. 물론 요 영상 끝나면 저는 이제 빼서 다른 분을 근데 요 유리에다 심는 게 아니에요. 유리를 보여드리는 거는 안에 심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이렇게 심으면 되고 이제 분갈이 이제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분갈이가 끝나면 제가 전면 관수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물을 위에서 샤워기로 여기 잎이 안 나는 게 좋죠. 샤워기로 충분히 줘서 아래쪽으로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전면 관수하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어느 정도 말랐다가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파피오는 약간 마르기 직전에 주는 게 좋아요. 완전 말랐다 주면 그 자라는데 약간씩 충격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생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아주 마른 건 아니고요. 약간 습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얘네들은 반그늘에서 조금 더 그늘로 더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피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늬가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뻐요. 매력적이고 이렇게 홀로그램 같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만져보면 느낌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살짝 거친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파피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무늬 있죠. 이런 무늬는 조금 더 그늘이고요. 무늬가 없는 애들이지, 일자. 그건 햇빛이 호접란처럼 조금 더 세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빛은 아예 어두운 건 안 되고요. 반그늘하고 그늘 정도 사이나 정 안 되면 반그늘 정도까지 해서 키우시면 되고, 이제 꽃이 피는 건데, 저희가 이제 9년 정도 키워서 이제는 이제 꽃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되고, 아니면 올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피오를 현재 키웠는데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못 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분촉을 해라. 촉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분촉을 하면 꽃이 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본적인 비료를 주지만 파피오 같은 경우나 카틀리아는 개화용 비료를 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저희도 이제 그런 비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칼륨하고 칼슘하고 인산이 조금 더 들어있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첨가해서 주는 비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저희도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이런 전용, 그러니까 꽃을 너무 못 봤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 빛이 너무 약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 전용 비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료를 쓰시는 게 좋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피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각 성격이 다른 난장터에서 판매했던 난에 대해서 제가 재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난 학생님들이 볼 때도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그런 거 다시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난장터 말고 난장터 재배법은 댓글이 올라와도 되죠. 그래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참석했다가 다른 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6월의 난초, 난장터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